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의예과 2018학년도 논술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dn이 시그마 k는 1부터 n 더하기 1까지 k분의 1인데요. 이제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분의 dk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 좀 친숙한 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서 부분분수의 분해를 잘 배우고 있으니까, 예제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룬다 뭐 하는 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점점 슉슉슉 해가지고 지워가지고 뭐 어떻게 남는 형식의 이제 문제들을 많이 접해왔는데, dn이라고 하는 이제 수열의 합이 그렇게 친숙하진 않아요. 왜냐면 dn이라고 하면 나열을 해보길 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n 더하기 1분의 1인데, 이제 어쨌든 그냥 이제 분수 함수, 유리 함수, 뭐 x분의 1에 관련한 자연수의 함수값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잘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것이 아시는 분들은 뭐 dn이 뭐 발산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뭐 추가적인 문제집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서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실을 아는 것도 그렇게 사실 쓸모 있진 않아요. 어쨌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니까 나열을 한다. 나열해보자.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식을 변형한 후에 나열해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리미트 시그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한 급수예요. 지금은 급수라고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고, 급수라고 하면 모두 무한 급수를 통칭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뭐 무한 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분합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분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분의 dk라고 하면요, 시그마 이거 그냥 나열하는 것이 이제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면 이제 k 곱하기 k 더하기 1분의 dk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2분의 d1이다. 얘는 이제 1이고요. 그러면 이제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데, 얘는 이제 2분의 3이 되어서 계산하면 뭐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럼 세 번째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2분의 3 더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11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것이 뭐 잘 분해된다던가 어떤 규칙성을 찾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몇 번만 해봐도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것보다는 다른 식의 변형, 그 수열의 합, 우리가 교과서 예제에서 잘 봐왔던 수열의 합의 예제와 비슷한 형식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좀 나아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은 좀 기각하고 다른 경로를 찾아서 이제 떠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도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일단 교과서에서 우리가 습득해온 방법 또는 형식의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뭔가. 그러면 뭐 이 친구를 이렇게 변형해 볼까? 그러면 dk는 dk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제 방금 여기서 사용해야 했던 부분분수의 분해를 이용하면 k분의 dk 빼기 k 더하기 1분의 dk 이렇게 될 텐데, 나열을 좀 해보죠. 이제 다시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은 d1 빼기 2분의 1 d1 더하기 2분의 d2 빼기 3분의 d2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3분의 d3 빼기 4분의 d3 더하기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좀 알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dn이라고 하는 수열 자체도 합에 관련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개수의 절대값이 동일한 항들을 찾아보면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뭐 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요. 그래서 이거 끝까지 써보면 여기 아래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1분의 dn-1 마이너스 n분의 dn-1 더하기 n분의 dn 빼기 n 더하기 1분의 dn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될 텐데, 이제 항을 정리해 보면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또 그 다음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묶게 되면 위의 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d1 더하기 2분의 1에 d2 빼기 d1 이해되시죠? 아까 같은 방법으로 3분의 1 d3 빼기 d2 더하기 점점점 이제 마지막 항인 이제 이것의 그 인덱스를 맞춘다고 할까, 개수를 맞추는 형식은 이제 스스로 계산해 보면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n분의 1 dn 빼기 dn-1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n 더하기 1분의 d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dn 빼기 1은 이제 합과 일반항의 관계와 동일한 사고로서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하면 dn 빼기 dn 빼기 1은 이제 n 더하기 1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산을 해보면 d1은 1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d2 빼기 d1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죠. 더하기 이제 d3 빼기 d2는 4분의 1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점점점 이제 n분의 1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까지가 n분의 1 곱하기 dn 빼기 1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n 더하기 1분의 dn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연산을 해보면 다시 여러 가지 층위로 되어 있는 문제라는 걸 잘 알 수 있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지금 형식을 좀 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건 좀 이렇게 억지스러운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식의 표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1 더하기 2분의 1을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로 변형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값을 연산하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될 거라서요. 이것은 이제 교과서 예제 수준에서 잘 알 수 있는 계산이죠. 다 지우면 그러면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 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 곱하기 2분의 1까지 합쳐져서 중간의 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1 더하기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 남고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dn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극한값, 이제 부분합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았으니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면 될 텐데요. 2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dn인데, 이제 지금 수렴의 값을 잘 알 수 없는 친구가 이 친구뿐이에요. 얘는 뭐 2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n분의 1 곱하기 dn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는 이제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풀어보면요. 적어놓으면 다음과 같은 극한을 구하시오가 이와 같은 극한을 구하시오와 동치인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이제 등호를 적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극한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한을 구하시오라는 표현으로 그냥 다시 적어 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요. n 더하기 1분의 dn만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텐데,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n 더하기 1까지 k분의 1이라고 하면 본고사에서 좀 자주 다뤘던 문항의 표현이긴 한데,
이제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를 생각하면 밑변의 길이가 1이고 그리고 이제 높이의 길이는 함수값이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케일이 좀 다른데 여기도 사실은 1이고 1, 2, 3, 4, n 더하기 1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의 관점에서는 n 더하기 2까지, 그러니까 x가 n 더하기 2일 때까지를 포함하는 이 직사각형, 분홍색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dn이라고 하는 값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값은 1부터 n 더하기 1까지 x분의 1을 정적분한 값보단 크고요. dn이요. 그리고 이 값은 이제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사고인데, 지금 이 분홍색의 직사각형들은 이 구간에 있는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 어떤 특정 구간에 있는 왼쪽 값, 최대값을 기준으로 직사각형들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들의 면적의 합이 이 곡선 아래 밑 넓이보다 크게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직사각형들이 이 구간에 있는 최소값,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끝값이죠.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 끝값에 대한 직사각형들의 면적의 합이라고 상정된다면 그 값은 이제 x분의 1에 대한 정적분 값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큰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차를 별이라고 이렇게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별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별들을 왼쪽으로 샥 밀어요. 그러면 요렇게 점점점점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n 더하기 1에서 n 더하기 2 구간에 있는 직사각형까지 샥 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제 온전한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1인, 뭐 스케일은 좀 이해해주세요. 1은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이로 환산된 dn이라고 하는 값은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흰 직사각형의 넓이인 1을 포함하여서 이제 1부터 n 더하기 1까지의 각 구간에 대한 가장 작은 함수값에 대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dn이라고 하는 값에서 1을 빼게 되면 그 1을 뺀 값은 지금 이 흰 직사각형을 제외한 이 파란색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1부터 n 더하기 1까지의 파란색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의 합은 당연히 이제 1부터 n 더하기 1까지의 x분의 1의 정적분에 대한 값보다 작게 될 것이기 때문에 dn은 1부터 n 더하기 1까지 x분의 1에 대한 정적분의 값보다는 작게 된다 라고 라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등식을 집착적으로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 이건 이제 구분구적이라고 하는 내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낸 이유는 이게 부등식 관련한 기본 성질을 이용하기 위함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n 더하기 1분의 dn의 값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값은 우리가 각각 ln n 더하기 1이고 이 값 또한 ln n 더하기 1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변의 n 더하기를 나누게 되면 n 더하기 1분의 ln n 더하기 1 n 더하기 1분의 dn 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럼 n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면 이 친구도 0으로 가고 이 친구도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친구도 0으로 갑니다. n 더하기 1분의 ln n 더하기 1이 왜 0으로 가야 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로피탈 정리를 포함하는 어떤 수준이라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뭐 관찰하여 증명하는 것이 전부일 것 같은데 꼭 한번 그려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n 더하기 1분의 dn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았고 n 더하기 1분의 1 또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 극한값이 2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언급드렸지만 관찰하고 나열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사실 뭐 의예과 논술이든 수능이든 어디서든 적용하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새로운 우리가 이미 교과서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이외에 부가적인 내용을 구태여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사실은 뭐 이 문제를 풀면서 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이 문제 마치겠습니다.